공짜 좋아하다가 큰 코 다친다. 어릴 때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죠. 근데 요즘 보면 뭐 무료, 혜택, 무상 이런 이름으로 정말 많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흔해졌죠. 하지만 정법 강의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요. 네, 그게 핵심 메시지 중 하나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공짜라는 어찌 보면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그 대가의 법칙, 여기에 대한 정법 강의 내용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공짜라는 개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겉으로 보이는 공짜 너머에는 도대체 어떤 원리가 있는지, 또 왜 노력 없이 얻은 것은 결국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자, 그럼 먼저 가장 극적인 예가 로또 아닐까요? 로또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거죠. 근데 정법 강의에서는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정법 강의의 기본 원리가 세상 모든 건 에너지 균형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에너지 균형이요? 네. 그런데 로또 당첨금처럼 내 노력이나 어떤 준비 과정 없이 갑자기 들어온 엄청난 에너지는요. 사실 내가 그걸 감당할 준비, 정법에서는 이걸 질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질량이 없으면 제대로 받아내줄 못해요. 질량, 그릇 같은 걸까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그렇죠. 내 그릇의 크기, 내 역량, 그게 안 되는데 너무 큰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거나 깨지거나 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막 흩어지거나 심지어는 그 에너지가 내 삶 자체를 막 뒤흔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법 강의에서는 로또 당첨돼서 잘 사는 사람 찾기 어렵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군요. 네.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라는 게 단순히 뭐 지식이나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담고 또 운용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 뭐 그런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지식, 경험, 노력, 그리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내면의 깊이,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전에 왜 갑자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을 뭐 푸대에 담을 정도로 벌었는데 결국은 완전히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그게 바로 질량 부족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아하, 돈이라는 결과, 그러니까 에너지만 얻었지 그걸 지혜롭게 관리하고 더 큰 가치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내적인 역량, 즉 질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돈에 휘둘리다가 무너지는 거죠. 결국 질량 없이 얻은 건 지킬 수가 없다, 이런 경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법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역량 한 30%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도를 갖춘 다음에는 반드시 이념을 세워야 한다고 해요. 이념이요? 목표 같은 건가요? 네, 내가 나아갈 방향, 삶의 어떤 큰 목표 같은 거죠. 그걸 세워야 더 큰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이념 없이 그냥 돈만 쫓아가면 어느 순간 성장이 딱 멈추고 결국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번 돈, 예를 들어 월급 같은 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요. 아껴 쓰고 저축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지점도 정법 강의에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월급조차도 온전히 내 것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종의 에너지 또는 운용 자금으로 보는 거예요. 운용 자금이요? 네. 이 에너지는 고여 있으면 안 되고 흘러야 그 가치가 발휘된다는 거죠. 흘러야 한다. 어떻게 흘려야죠? 그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는 나 자신의 질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해요. 뭐 책을 사서 보든 새로운 경험을 하든 나를 성장시키는 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기 개발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와 내 주변 사람들, 인연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잘 순환되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요? 그건 마치 연장에 기름칠 안 하고 창고에 그냥 쌓아두는 것과 같다고 봐요.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연장, 즉 나의 역량, 나의 질량이 녹슬고 무뎌져서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돈만 모으고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사회 변화에 뒤처져서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자신을 갈고 닦는 것, 질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와, 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정말 새롭네요. 단순히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잘 순환시켜서 나를 성장시키고 또 사회에 기여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에너지의 선순환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정법 강의에서 특히 지식인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연결되는 지점이죠. 지식인은 단순히 자기 월급이나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과 역량, 즉 그 질량을 바탕으로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큰 질문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 뭔가 요구할 게 있다면 그냥 돈 더 주세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이고 그걸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아,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조직이나 사회의 방향성을 묻는 거군요. 네, 그게 진정한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바른 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할 때 필요한 자원이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봐요. 만약에 지식인이 그런 걸 묻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만 부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법 강의에서는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는데요. 그 순간 그 지식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무식이 된다고 말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지혜를 잃는다는 거죠. 무섭네요. 결국 사회나 기업, 개인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공짜를 바라지 않고 서로 협력해야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정확합니다. 상생의 원리죠. 오늘 정법 강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이 말이 그냥 오래된 속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과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깊은 원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건 너머의 에너지 흐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대가를 생각하게 만들죠. 겉으로 공짜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부모님의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 네.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의 시간, 노력, 비용 같은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받고 있는 것들, 그게 과연 어떤 대가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균형을 의식하고 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게 에너지를 올바르게 순환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 순환의 도구죠. 정법 강의에서는 노력 없이 얻은 것은 결국 해가 된다고 말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수많은 무료와 혜택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제공하고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막대한 대가는 과연 궁극적으로 누가 또 어떻게 치르게 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당신에게 남겨봅니다.